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네, 에세다빠 선철입니다. 야, 이제 저희가 이게 자산 관리, 그리고 뭐 돈 관리를 많이 주업을 하고 있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알아서 잘 하세요. 그런 분들도 저희 이제 도움을 많이 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월급쟁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겪어보면 월급쟁이 돈 관리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많은 월급쟁이들이 재테크, 부자, 환장을 하시죠. 결국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의 보통 가진 생각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재테크에 대한 단어의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제 월급쟁이 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월급쟁이 돈 관리,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왜냐면 다들 부자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부자 돼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일하는 거 때려치고 싶어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삶을 좀 달리 바라보는 게 이 월급쟁이한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타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90%를 위한, 그러니까 소위 뭐 저희가 소득층 뭐 이렇게 자산층을 놓고 뭐 상위 10%랑 나머지 90%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90%를 위한 자산 관리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가장 뭐 표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얘기가 될 텐데, 그 90%가 10%가 되기 위한 자산 관리보다 90%로서 잘 살 수 있는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되게 역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일반적으로 들으시면 부자 되지 말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으나, 뭐 저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걸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여러 부분에서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 자산 관리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출발점이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인생 설계일 것 같습니다. 인생 설계. 요즘 이제 인생 설계라는 그 키워드가 조금씩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굴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요. 네. 우리 에사라빠님, 인생 설계. 이 뭐예요, 이게? 네, 인생 설계.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현재 나의 체력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좀 오래 뛸 수가 있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인생 설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나의 체력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재정적인 체력 상태. 그래서 현재 나의 자산 현황이나 현금 흐름이 건전하냐 이런 것들을 우선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얼마 소비하고 얼마 지출하면 괜찮을 거냐 좀 시뮬레이션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미래 예상되는 재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 이제 인생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이것만 놓고 본다면 기존에 뭐 금융권에서 얘기한 뭐 재무 설계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뭔가 좀 다른 게 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요. 차별점이 뭐죠, 인생 설계가? 근데 기존 재무 설계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걸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미래 자금을 계산을 하고 뭐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얼마로 뭐 몇 퍼센트로 돈을 모아야 이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이게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해놓고도 이게 미래 내 것처럼 잘 느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 설계에서는 생애 전 구간에서 걸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일단 통합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창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저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생 이벤트들을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통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상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내 원하는 삶은 뭔지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재무적으로 부족한지, 나중엔 지금은 괜찮은데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눈에 한번 요약해 보시는 게 인생 설계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인생 계획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기존 방식은 뭐 교육자금 마련, 은퇴자금 마련, 뭐 학자금 마련,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주택자금, 교육자금, 애들 독립자금, 그리고 은퇴자금,
이런 것들이 같이 묶어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삶, 은퇴 이후에 원하는 삶이 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지를 통합해서 결과를 산출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다. 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 같은데 조금 더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생 설계가 대략적인 느낌을 알겠는데 그럼 이거 왜 해야 돼? 네. 왜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돈 잘 벌면 되지. 재테크가 수익률 잘 나면 되잖아. 뭐가 중요해? 저희가 뭐 일반적인 셀러리맨의 삶을 돌이켜보면 뭐 이런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달 쓰고 돈이 남아요. 근데 제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벌 거예요. 그럼 매달 조금씩 남을 거예요. 딱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런 설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이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일치하지가 않는 게 저희 삶에서의 큰 문제가 되죠. 아주 큰 변곡점으로 놓고 보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시점까지만 소득을 얻고 나서 은퇴라는 걸 하죠. 그리고 나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또 나머지 기간까지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필연적으로 소득과 소비가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 설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뭐고 요게 좀 자금 조달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라는 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재무설계사 분들 중에서도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해봐 주시는 분들도 실제 있는데 이게 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현가로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좀 이제 에러가 나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는 투자자문사가 있다고 들었네요. 예, 포트인 투자자문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잘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통합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좀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 표를 보면서 어떤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에 대한 미스매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우리 에셀 아빠님 한번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물론 그 자기계발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야 저축 같은 거 해가지고 부자 못 돼.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그 책이 뭐 무조건 잘못된 얘기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그래프이시겠으나 일단은 이제 자녀를 성장시키면서 아주 이제 소득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뭐 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은데 그 이후에 1차 퇴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제 지출이 훨씬 더 이제 높아가지고 수입과 지출 자체가 이제 미스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어떻게 이제 자금 관리 잘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그 인생설계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제공됐던 재무설계하고 차이점이 뭐냐? 기존의 재무설계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목적자금 설계다 보니까 이게 계산기 방식이에요. 너가 그 자녀 교육자금 마련하려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돼. 은퇴자금 마련하려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매달 이 정도를 저축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란 말이죠. 겁주는 거지. 그렇죠. 불안감을 자극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메모리 되다 보면요, 단기간의 이벤트들, 애가 뭐 단기간에 교육비가 과하게 쓰인다라거나 집 산다라거나 이랬을 때 부채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계산기적으로 가입했던 금융상품들은 조기 해약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뭐 연금저축과 같은 노후자금을 써야 될 것에 10년 유지율이 40%가 안 되는 그 이유가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계산기적인 방식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인생설계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삶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소득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인적 자본, 즉 노동 소득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보면 그 자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또 노동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짜 이게 일을 좀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어떤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정년을 연장시켜야 되겠는데요. 이런 적인 솔루션을 주는 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설계라는 게 이런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소득까지도 고려한다라는 게 기존 재무설계와는 좀 다른 차별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점을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자산 관리가 이제 좀 달라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자산 축적기에 대한 기간과 그리고 이후에 대한 자산 소비기에 대한 기간이 좀 나눠지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자산 축적기와 자산 소비기, 이게 좀 인생 설계에서 좀 차별점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뭐 자산 축적기가 은퇴 전까지라고 이제 저희가 지금 표시돼 있는데, 근데 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자산 축적기에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산 중에 안전자산 비율 되게 높다라는 거, 저희 누차 뭐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한 80% 이상이 물가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안전자산에 모여져 있는데, 그때는 막연한 그냥 불안감에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저희가 얘기 나눴던 대로 인생 시뮬레이션,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면 저희 뭐 삶에서의 여러 요소겠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벌 건지, 그리고 지금 내가 매달 얼마나 쓰는지, 이게 지금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 잘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뭐 여러 계획을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한테는 정말 얼마나 지원해주고 싶은지, 대학은 이 정도로 보내고 싶고 결혼할 때는 얼마나 주는 게 내 은퇴에는 영향을 어떻게 줄지, 이런 걸 판단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시고 몰라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인생 설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내가 열심히 벌고 나름대로 아껴 쓰고 했는데도 내 자산이 좀 더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걸 눈안으로 이렇게 식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좀 더 일시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려면 어떤 걸 해야 돼? 라고 하면 투자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런 거에 적절한 투자는 뭔가, 이런 공부도 하시게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게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쫙 늘어놓고 보셨을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하셨던 대로 하는 관행에만 머물러 있을 거고 그걸 적절히 이용하는 금융기관한테 늘 당하시는 입장이 되실 테니까, 이런 인생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면에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거울장 프로젝트잖아요. 금융호구 탈출을 내려면요,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본 인생 설계를 해야지만 금융호구가 안 됩니다. 이걸 설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된 컨설팅이 들어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합니다. 그래서 금융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인생 설계를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거울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크게 이제 4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인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재무적인 이슈 파악인 것 같아요. 왜 돈 문제를 다루는데 돈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왜 비재무적인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돈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즉 돈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철학, 그리고 중요한 은퇴 이후에 대한 삶의 모습들, 즉 이는 본인의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반영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온다는 거죠. 즉 인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적인 이슈가 아니라 개인의 비재무적인 이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서는 인생 설계가 이런 비재무적인 이슈의 상당 부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재무 설계와 좀 많이 차별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네, 에스라퍼님.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인생 가치관에 따른 재무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계획 못 세우고 사는데, 뭐 자녀에 대한 결혼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내 집을 언제 마련하고 언제 확장할 건지, 그리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들여서 살 건지, 그다음에 은퇴 후에 자금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어떤 재정적인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재무적 목표를 두리뭉실해요. 결혼 자금 글쎄 얼마, 주택 일단 30평 아파트 마련, 자녀 교육은 뭐 어떻게 되겠죠. 노후 자금 생각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50대 부장님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재무 이슈를 파악한 다음에는 이 재무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건 이런 부분인 거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 상황이 괜찮은가, 금융자산, 인적자산, 그 다음에 내 지출은 괜찮은가,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핵심적으로 보면 어느 전문가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거에 대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설득하거나 본인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저희가 똑같은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해서 하면 내가 소비를 좀 줄여야지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면 그게 긍정적인 행동으로 가는데, 아내가 그런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그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온 전문가가 그런다든지 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 생기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기 삶을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겠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그게 행동 변화로 크게 이어질 거고, 또 하나 인생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변화를 가져갔었을 때 궁극적으로 삶 전체에 어떤 변화가 들어야하는지 눈으로 한번 이제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본인이 생각한 인생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이제 재무적인 액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에 포트폴리오이죠. 변경 전, 변경 후 상품 라인업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재무 계획에 대한 조정. 즉 이렇게 사니까 노고 힘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 그 다음에 주택을 약간 처음부터 실수의 목적으로 대형평수보다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저평수로 들어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자금에 대한 눈높이를 조율한다든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은퇴 기간에 대한 조정들,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부분들 와이프와 공유하면서 외벌이에서 맞벌이 전환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재무 계획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즉 제가 솔직히 한 말씀드리면 월급쟁이들, 현금 흐름만 있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나봤자 크게 삶이 안 바뀌어요. 물론 자산이 많고 하신 분들은 수익률 1% 되게 중요한데요. 월급쟁이들한테는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재무 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본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재무 설계와는 좀 차별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생 설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설계 왜 필요하죠?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 구간과 소비 구간이 필연적으로 이제 맞지를 않아요. 인생이라는 걸 저희가 살면서. 그렇게 됐었을 때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있게끔 하려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목적 자금 설계를 통해서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서 이어졌는데, 근데 그게 전체 인생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유지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낮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 삶을 한번 조망해보는 인생 설계를 주기별로 이렇게 해 가신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그렇죠. 결국은 본인한테 맞는 상품으로 이어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재무 목표의 달성, 즉 성공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도 추가적으로 달성이 되어야 한다. 자, 세 번째.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은퇴 때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노후 자금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말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소득과 소비의 가장 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시점이 은퇴 시점이니까 이 이후에 내가 얼마를 내가 연금으로 받아서 얼마를 쓰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엑셀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니 제대로 된 플랫폼을 통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실행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인생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 나눠봤고요. 아마 이제 인생 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금융에서는 생각보다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는 한데 왜 관심을 안 가질까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돈이 안 들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그 말의 의미는 금융기관한테 돈이 안 된다는 소리는 어찌 보면 고객한테는 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표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 자산 관리라는 면에서 저희가 인생 설계를 먼저 한다라고 하면 뭐 또 복잡하게 그냥 콕 집어주면 좋을 텐데 나 좀 돈 좀 확 벌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지실 텐데 저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달 한 달 월급 받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이제 미래 삶을 위해서 저축이라는 걸 하실 텐데 그 돈은 저는 한 달 한 달 꼬박꼬박 그렇게 월급 받는데 걔는 대박을 낼 거라고 걔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부터 인생 설계를 통해서 차분히만 만들어가게 자산 관리 시켜주셔도 걔가 그 후에 제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를 내 수준에 딱 맞게끔 갖고 출발하시는 게 미래를 편안하게 준비하시는데 핵심이 된다. 그 출발이 인생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생 설계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혹시 또는 카톡에 그월장 검색하셔서 메모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두 캐스트분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